오랜만에 우리나라에서 미슐린 3스타 식당이 나왔죠. 서울 강남의 밍글스인데요. 테라스에 장독대가 놓여있고 직접 담근 장으로 요리를 합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을 접목한 디저트가 가장 유명하죠. 이 한국의 장이 사실 요즘엔 세계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전통 요리를 소개하는 온라인 가이드 테이스트 아틀라스가 세계 최고의 딥소스 100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1위는 레바논의 소스인 투움인데요. 마늘을 주 재료로 한 소스이고 아이올리 소스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빵이나 고기, 생선 요리에도 곁들여 먹죠. 익숙하진 않지만 마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낯선 소스들이 많지만 익숙한 것들도 있습니다. 멕시코의 과카몰레가 6위, 중동 지역의 김치라고 불리는 후무스가 7위, 타르타르 소스가 36위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쌈장이 이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타르타르 소스보다 높은 순위인 27위에 안착해 있죠. 테이스트 아틀라스는 쌈장의 맛을 4.3점으로 평가했더라고요. 사실 외국인들 중에서는 쌈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쌈장을 필두로 세계 소스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쌈장에 끌리는 이유입니다. 쌈장은 된장과 고추장을 2대1 비율로 섞고 취향에 따라서 참기름이나 파, 마늘 등을 넣어서 만드는 양념장입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만 굉장히 훌륭한 배합이에요. 고추장은 매콤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있는데요. 단점이라면 살짝 텁텁하고 쓴맛이 있다는 겁니다. 된장은 강렬한 감칠맛이 특징이지만 냄새가 독하고요. 시판 된장은 이 냄새를 최대한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특유의 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양념장을 섞으면 단점은 사라지고 장점만 돋보이죠. 감칠맛에다 단맛과 매콤함이 더해진 완벽한 소스인 거예요. 이름처럼 쌈 싸먹을 때 먹어도 좋지만 고기와 먹는 것도 근본 조합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쌈장을 빵에다 발라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이 잘 안 가는 조합이긴 한데 곡물빵에 단짠 매콤 조합이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언제부터 이 쌈장에 빠지게 된 걸까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시도도 안 해봤을 겁니다. 외국인들 기준에서 보면 쌈장은 매운맛 소스고 매워서 싫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매운 걸 많이 먹다 보니 인지를 못할 뿐이죠. 하지만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도 삼겹살을 파는 가게들이 생겼고 한식 레스토랑이 늘어나면서 쌈장의 진면목을 깨닫는 외국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이건 소스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소스 시장을 보면요, 일단 3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다양성, 그리고 매운맛. 과거 미국의 소스류 최고는 케첩과 마요네즈였습니다. 토마토의 감칠맛과 신맛, 그리고 단맛이 어우러지는 케첩과 풍부한 지방의 맛과 신맛이 밸런스를 이루는 마요네즈. 둘 다 굉장히 맛있는 소스긴 한데요, 많은 설탕과 포화지방 때문에 기피하게 됐죠. 이 케첩과 마요네즈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게 바로 다른 나라들의 소스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주류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취급하는 소스의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이었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카몰레나 피코 데 가요 같은 멕시코 소스들입니다. 미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데다가 히스패닉 인구의 주축이기 때문에 주류가 될 수 있었죠. 만들기도 쉽지만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타코 같은 멕시코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도 신선한 재료로 간 만들어 먹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느낌도 들죠. 또 중동계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후무스나 타히니 같은 중동계 소스와 스프레드도 인기를 얻게 됩니다. 병아리 콩과 올리브유가 주 재료인 후무스는 빵이나 샐러드에 주로 곁들여 먹는데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병아리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채식이나 비건 식단에 주로 쓰이고 이것도 건강식으로 소비하는 중입니다. 참깨와 올리브유를 베이스로 한 타히니, 요거트를 활용해서 만든 그리스의 차즈키 같은 소스도 주류로 올라왔는데요, 이 차즈키는 그리스의 쌈장이라고 불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만들어 먹더라고요. 이렇게 최근 인기를 얻는 소스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설탕은 줄이고 건강한 재료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트렌드는 바로 매운맛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에 매운맛을 좋아하잖아요. 이젠 신라면도 맵다고 느끼지 않고 불닭볶음면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할 정도니까요. 따로 매운맛 조정을 한 게 아니라는 게 삼양의 입장인데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혀가 단련됐다는 걸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운맛을 사랑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젠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을 찾고 있거든요. 2010년대 소스 시장을 지배했던 스리라차 소스가 대표적이죠. 사실 미국에서 스리라차 소스가 등장한 건 1980년이지만요, 이게 인기를 얻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양인들은 매운맛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 꽤 이국적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문화가 떠오르면서 매운맛도 함께 주목을 받은 겁니다. 아니, 매운맛이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을 기반이 형성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이때를 기점으로 멕시코 음식과 베트남, 라오스 같은 동남아 음식도 미국에서 대중화될 수 있었거든요. 스리라차 소스는 바로 이 소스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음식에 익숙한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게 감칠맛도 좋은 데다가 설탕도 적게 들어가서
올라가서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케첩의 인기가 좀 떨어졌는데요. 이게 스리라차가 케첩을 대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매운 소스의 인기는 스리라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소스 중에 하나가 트러플한 소스인데요. 이름처럼 트러플이 함유되어 있죠. 미국인들에게 트러플 베이스의 소스는 사실 흔하긴 한데요. 재밌는 건 이게 트러플이 들어간 핫소스라는 거죠. 고추와 식초 베이스에 블랙 트러플을 넣어서 향을 낸 거예요. 스코빌 지수로만 보면 약 3000 정도인데요. 신라면이 3400 정도니까 어느 정도의 맵기인지 대충 상상이 가실 겁니다. 이게 SNS에서 워낙 핫해져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직구로 구해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미국에 사는 한국계 이민자들 역시 3세, 4세까지 내려올 정도로 깊게 뿌리를 내린 상황입니다. 데이비드 장, 로이 채 같은 한국계 유명 셰프들이 미국에서 한식을 알리는 중이고요. 동시에 한국의 컨텐츠들이 알려지면서 문화적인 허들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시기에 소스는 아니지만 한국의 매운 시즈닝이 외국에서 많이 팔린 적이 있어요. 서울 시스터제이 김치 시즈닝, 이게 2020년 아마존 칠리 파우더 부문에서 1위에 올라선 적도 있거든요. 매운맛에 뭔가 건강한 느낌도 들고 게다가 한국이라는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갖춰졌으니까요. 더 신기한 건요, 올해 2월에 이 회사가 캔김치를 출시했는데요. 이게 또 아마존 피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김치가 피클 1위라니까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찾고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운 걸 먹기 시작한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기후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매운맛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문화권들은요, 여름이 매우 덥습니다. 인도와 동남아는 대놓고 매운 소스가 많은 것들이고 우리나라도 북쪽 지방에 비해서 남쪽인 경상도와 전라도는 매운맛이 강조되는 음식들이 많죠. 유럽도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유럽의 남쪽 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고추와 마늘이 들어간 요리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쪽 국가들은 매운 향신료를 많이 쓰진 않죠. 이런 걸 보면은 매운 음식과 기후는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월 평균 기온의 추이를 연 단위로 비교해봤는데요. 2014년까지는 더웠던 해와 추웠던 해가 그나마 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그냥 매년이 더운 해였더라고요.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를 1위부터 10위까지 줄을 세어보니까 2015년부터 2024년까지가 전부 해당됐거든요. 물론 국가별로 보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10년은 이전보다 더 더웠던 해였던 거죠. 날씨는 우리 입맛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매운맛 선호도 상승은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이젠 너무 식상한 뉴스가 됐지만요, 아직도 매년 판매 기록을 경신하면서 불티나게 팔리는 중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에요. 닭고기 조각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볶음면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냥 라면 면에다가 매운 소스를 버무려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전적으로 이 소스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매운맛에 익숙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주로 소비됐지만요, 이제는 미국과 유럽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이 매운 소스의 맛에 중독된 사람들이 전 세계 단위로 늘어났다는 뜻이죠. 이런 소스 시장의 트렌드를 생각하면요, 왜 쌈장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늘어가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 재료가 고추나 콩을 활용한 발효 소스인데다가 향은 부담스럽지 않고 다른 소스에 비해서 당은 덜 들어가니까요. 게다가 매콤하기까지 하니까 건강과 매운맛이란 트렌드 키워드를 충족한 거죠. 게다가 한국 문화는 최근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소스는 우리가 먹는 식재료를 다채롭게 바꿔주는 식탁의 핵심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소스를 곁들이냐에 따라서 맛이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좀 과정해서 표현하자면요, 어떠한 나라나 문화권이 가지는 음식의 정체성은 바로 이 소스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고기에 치미추리 소스를 곁들이면 아르헨티나식 요리가 되고 버번 위스키를 넣고 조린 소스를 끼얹으면 미국식, 쌈장에 찍어 먹으면 한국식이 되니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소스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그만큼 세계가 좁아졌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최근 미국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됐고 그만큼 타국의 문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케첩, 마요네즈, 된장, 고추장, 초장 정도만 즐겼다면 이제는 그렇지만도 않으니까요. 오늘은 소스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글로벌 트렌드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소스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